예, 반갑습니다. 예, 오종혁 국어생입니다. 자, 오늘은 정지용의 유리창이라는 현대 시를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굉장히 유명한 시고요. 여러분 뭐 한 번 정도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 중요한 시면서도 은근히 어려운 그런 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긴장하시고 열심히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자, 유리창이라는 그 제목에 유념하시고요. 시인이 이제 29세 되던 30년에 쓰셨고요. 갑작스러운 병으로 자식을 잃은 젊은 아버지의 슬픈 비통한 심경을 노래한 시입니다. 네. 자, 그럼 내용을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요. 유리창의 어린 영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에서는 자,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린거린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유리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상징적인 의미는 이승과 저승을 매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을 또 하지만 또 단절이 되는 매개체가 바로 유리입니다. 유리의 이중성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해주셔야 되고요. 차고 슬픈 것이 어린거린다입니다. 차고 슬픈 거라는 건 뭐냐면 시적 대상이 자식의 죽음이거든요. 사실 뒤에 나옵니다만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자식이 죽었어요. 그래서 시적 대상의 죽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시적 대상을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어린거린다. 어린거린다는 건 뭐예요? 한 곳에 퍼져서 모인다 또는 어른거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표현 방식 중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감정의 대입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정의 대의라는 건 뭐냐면요. 이 차가움이 슬픔의 감정을 좀 억누르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굉장히 슬픈데 차갑다는 표현을 쓰면서 이 슬픈 감정을 좀 누그러뜨리는 효과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감정의 대위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용어를 학교에서 이제 공부하신다면 바로 기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아이가 죽었어요. 죽은 후에 어떻습니까? 아버지, 즉 화자의 어떤 감정이 상실감으로 좀 극대화되겠죠. 괴로워하겠죠. 그 지냈을 그 시적 화자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시적 화자의 어떠한 처지와 심경을 우리가 여기서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열없이라는 거는 이제 힘이 없다는 겁니다. 무력감, 뭐 상실감 이런 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죠. 붙어서서 어디에 유리에 붙어서서 입김을 이제 흐리우니 길들은 양 익숙한 듯이 언날개를 막 파닥거린다는 거예요. 막 성에가 낀 모습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차고 슬픈 것, 언날개가 막 파닥거리는 거 이렇게 이제 보라색으로 제가 표현한 건요, 바로 어떤 겁니까? 다 같다는 겁니다. 죽은 아이의 어떤 환영, 그죠? 죽은 아이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1번, 2번, 그다음 뒤에 3번 물 먹은 별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총 4개가 나오는데 미리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가보겠습니다. 창밖에 밤 풍경을 바라보는 화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반복이죠. 이러한 시적 화자의 행위의 반복을 통해서 주제를 지금 드러내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식에 대한 어떤 효과를 줍니까? 간절한 아버지의 어떤 그리움이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움 또 환영, 시적 화자가 죽은 자식의 환영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한 행동을 보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윤동주 시를 한번 떠올려 봤어요. 이 식구를 보면서 윤동주의 참회록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이런 표현이 갑자기 떠올라서 제가 한번 써놨어요. 근데 어떻게 이제 또 연관이 됐나 보시면요, 온몸으로 치열하게 이 화자가 어때요? 자아성찰하려는 의지를 행위로 드러내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시적 화자의 어떠한 노력, 이러한 노력에 담긴 그러한 행동을 갖다가 의지를 담긴 행동으로 표현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연관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도 물론 거울이나 유리나 거의 비슷한 소재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상황은 다르지만 이러한 행동은 결국 뭐다? 화자의 어떤 간절한 노력의 표현이다라는 측면에서 같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색감한 밤이에요. 이제 배경이. 그래서 색채 이미지가 나왔어요. 그렇죠? 까마타라는 색채 이미지가 나왔고, 절망적인 심정, 화자의 어떤 절망적인 심정과 상황이 요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그렇죠? 물 먹은 별이, 자, 물 먹었다는 것은 이제 눈물, 그렇죠? 화자가 지금 현재 슬프니까 이제 눈물을 머금은 거고요. 슬퍼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별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별이 물 먹은
별처럼 그렇게 이제 촉촉하게 비춰지는 거죠. 별도 역시 죽은 아이를 상징한 겁니다. 그래서 반짝하면서 어떻습니까? 쉼표, 그죠? 예, 문장 보호가 좀 찍혔죠. 예, 강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반짝을. 그래서 보석처럼 박힌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은 아이에 대한 어떤 겁니까? 화자의 그리움이 잘 드러나는 겁니다. 슬픔도 드러나고 그리움도 드러나고 또 아이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러한 슬픔을 심미적으로 승화한 겁니다. 지금 아름답게 지금 표현했죠. 화자의 마음을 비유적으로 또 이렇게 보석처럼 표현한 거고요. 또 반짝을 부각하기 위해서 문장 보호까지 의도적으로 사용했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뭐다? 밤과 별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러면서 화자의 그리움과 슬픔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 내용 가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에 가시면은 밤에 이제 유리를 닦는 화자의 복잡한 심경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에서는 상황에서 정서로 전환되는 겁니다.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에서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이제 화자의 정서로 전환되는 측면이 강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꼭 체크를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전반적으로 딱 두 부분으로 나눈다 그러면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나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다. 그렇죠? 밤이에요. 또 홀로 유리를 닦아요. 그렇죠?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의신연스럽잖아요. 그렇죠? 이 죽은 아이와 화자가 만나려고 하는 화자의 간절한 그리움에 대한 노력이 바로 이러한 장면에서 우리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외로운 황홀한 심사다. 외롭다, 황홀하다. 이러한 심경이라는 거죠. 복잡하죠, 심경이. 그러니까 슬픔을 좀 억누르는 효과가 있어요. 이제 굉장히 외로운데 황홀한 정서가 서로 어떤 모순된 그런 감정이 서로 어우러지다 보니까 감정을 절제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들의 죽음을 초월한 화자의 황홀함이다. 이거는 이제 틀린 겁니다, 여러분. OX 문제에서 이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아들의 죽음을 초월한 화자의 황홀함이 드러나서 그런 거다. 이거는 뭐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답이 아닙니다. X예요. 그러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설적 표현이잖아요. 역설적 표현 뭐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시상을 집약한다, 집중시키고 이곳에 어떻습니까? 다 모이게 한다는 겁니다. 시상을. 그래서 죽은 자식을 떠올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뭐 하고 있는 건가? 화자의 모순된 심리가 드러나서 그 집약적으로 감정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자식을 잃었으니까 외롭겠죠. 그렇지만 잠시나마 볼 수 있었으니까 황홀한 겁니다. 이런 두 가지 감정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죽은 아이로 인한 간절한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고요. 환영으로나마 잠깐 볼 수 있는 그런 황홀함, 그렇죠? 그러면서 감정이 절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죽음을 초월한 화자의 황홀함이 드러난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두 번 반복이 됐네요. 어쨌든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뭐 반복을 해도 상관이 없을 정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부분 가겠습니다. 연은 아니기 때문에 부분으로 표현합니다. 자, 아이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합니다. 애도하죠. 고운 폐혈관. 곱다는 것은 이제 굉장히 연약하다라는 의미에서 보면 아이의 이미지가 지금 있는 겁니다. 폐혈관, 그렇죠? 어리기 때문에 뭐 고운 폐혈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찢어진 채로 아들이 죽게 된 원인이 바로 이러한 원인이 됐네요. 그렇죠? 자, 감탄사가 나왔죠? 향가의 낙고와 아주 비슷한 형식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낙고처럼. 너는, 자, 시적 대상이 나왔죠? 죽은 자식이에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하면서 아들의 죽음을 지금 비유합니다. 이 산새에. 그쵸? 자, 영탄법이 쓰였고요.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대상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했습니다. 이 대상은 시적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 즉 아들입니다. 아들. 그쵸? 죽은 아이. 산새는 화자의 품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작고 연약한 자식을 비유한 겁니다. 이 산새는요. 그래서 화자의 상실감을 잘 형상화한 부분이고요. 아이의 부재, 그죠?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확인한 화자가 느끼는 비애감을 지금 표출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절규하는 거예요, 화자가. 그러면서 부모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겁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산산조각 나는 거겠죠. 이런 장면에서는 또 김소월의 초혼이라는 그러한 시가 생각납니다. 그 초혼이라는 시에서도 이 김소월이 보통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데 여기서 막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토해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하고도 연관 짓는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감정이 절제된 부분이고 김소월의 초혼에서는 감정이 겉으로 마구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대조되는 측면도 있지만 내용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죽은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이 잘 드러난 시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아이의 환영을 네 글자로 말해라 그러면 차원물산입니다. 차원물산이 뭐죠? 여기 나왔던 차고 슬픈 것,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언날개, 세 번째 물먹은 별, 그 다음에 산새죠, 산새. 그래서 제가 재밌게 죽은 아이의 환영은 뭐냐? 그러면은 한마디로 차원물산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 오지선다로 나온다면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주시라는 의미에서 해봤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페이지 가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가시면은 감정의 대입법이 좀 여러분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감정의 대의라는 건요, 문학에서, 즉 물론 음악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미술에서도 나오고요. 근데 문학에서 이제 감정을 조절하거나 또는 절제를 하기 위해서 상호 모순되거나 대립되는 시어를 결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을 좀 더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객관화시키면 훨씬 더 독자 입장에서는 더욱더 어떻습니까? 슬픔의 정도가 더 강해지는 거거든요. 자, 두 가지 이 대비되는 감각이나 분위기, 또 정서들을 동시에 결합 또는 병치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자의 감정이 절제되고 차분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누리는 것이 바로 감정의 대입법인데요. 함축성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요. 독자들을 더 감동시키게 되는 그러한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에서 유리창에서 나오는 그 감정의 대입법은 뭐냐? 첫 번째 표현 차고 슬픈 것이고 두 번째는 외로운 황홀한 심사가 해당이 된다. 요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소재의 상징성, 유리창이 지닌 속성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자, 그래서 자식의 죽음에서 오는 슬픔을 투명하지만, 그렇죠? 자식의 죽음에서 오는 슬픔을 투명하지만, 투명이라는 건 유리창에서 우리가 밖을 볼 수가 있으니까 투명하다는 거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차단당한 상태죠. 단절을 당한 게 유리창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리의 이런 이중성을 표현해낸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유리는 이 단절과 소통, 즉 만남, 연결, 교감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만들면서 주제의식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험에 연결해서 잘 나오는 그 작품이 바로 이상의 거울입니다. 거울. 그래서 이 거울에서도 어떻습니까? 이 단절과 만남의 매개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화자가 창밖의 세계에 있는 너를 만날 수 있는, 즉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것은 유리의 차단성에 기인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화자가 밤에 홀로 유리를 닦으면 이제 소통을 시도하죠. 그건 유리가 지닌 투명성으로 인해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투명성과 차단성의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이중적 의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 삶과 죽음의 경계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유리창이. 그렇기 때문에 유리창의 이 기능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큰 별을 제가 하나 이렇게 달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꼭 알아야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부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죽음과 연관된 작품들을 제가 한번 또 모아봤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 그 김현승의 눈물, 그렇죠? 요 세 작품은 전부 자식의 죽음입니다. 자식의 죽음. 아셨죠? 그래서 김현승의 눈물에서 보시면은 자식의 죽음이 나오고 김광균의 은수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허난서론의 곡자, 이 곡을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사람의 가족을 대신해서 노래를 불러주고 돈을 받는 사람이 곡자거든요. 이렇게 해서 자, 그다음에 박목월의 하관 역시 동생이 죽었죠. 그렇죠? 송수건의 산문에 기대어 누이가 죽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자식이고 여기서는 혈육이 되겠네요. 우리 월명사 제막매가 유명하죠. 죽은 누이의 죽음을 애도하고 승화하는 장면. 또 도정환의 옥수밭 옆에 당신을 묻고 여기서는 아내입니다. 아내. 또 김소월의 초원은 사랑한 사람의 죽음. 그렇죠? 서정주의 귀척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입니다. 신동엽의 산의 언덕에 그리운 이의 죽음. 박목월의 이별과 가까운 이의 죽음이 되겠고요. 또 천상벽의 귀천, 죽음에 대한 달관, 닥천적인 세계가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죽음과 연관된 작품들을 쭉 적어봤는데요. 어떻습니까? 죽음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장면들 한번 떠올려 보시라고 한번 적어봤으니까요.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핵심 정리에 가시겠습니다. 핵심 정리에 가면은
제재가 유리창인 거 아시죠? 그다음에 주제는 주군이에 대한 슬픔 또 그리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뭐 했다? 절제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제라는 표현이. 그래서 슬픔을 훨씬 더 극대화시켜준다. 이렇게. 자, 성격은 이제 감각적입니다. 정지용 하면 우리 감각적이죠. 비유, 상징, 주지. 주지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주정이 아니라 주지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꼭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표현상 특징으로 가겠습니다. 역설법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화자의 이 복잡한 내면의 심리를 잘 보여줍니다. 외로운 황홀한 심사죠. 또 감탄사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화자의 태도나 정서를 집약적으로 드러냅니다. 우리 향가의 낙구처럼 그쵸? 예. 또 화자의 반복된 행위를 제시함으로써 대상에 대한 정서와 태도를 드러냅니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이런 거. 또 반복법이 나오면서 화자 행위를 강조합니다. 요거. 또 대상이 부재하게 된 원인이 나오죠.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어디?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원인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동적 심상, 즉 역동적이라는 건데요. 주로 활용해서 시상을 확대한다는 거. 또 그리움의 대상이 다양한 이미지로 변형돼서 나옵니다. 차고 슬픈 것, 언날개, 산새, 그쵸? 예. 이런 겁니다. 또 물먹은 별, 뭐 이렇게 주변 상황을 인지하는 과정에서 미묘하게 변하는 화자의 정서를 지금 형상화했다.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비유적 표현, 시적 대상을 형성합니다. 선명한 감각적 이미지, 우리 정지용의 특징이죠. 시의 경향이 그렇습니다. 시각적 이미지가 중심이 됐고요. 또 상징적 소재를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드러냅니다. 또 감탄사를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집약적으로 드러낸다. 이거 현재형 시제입니다. 현재형 시제. 그래서 생생한 현장감을 자아냅니다. 또 감각적 심상을 중심으로 시적 상황과 정서를 드러낸다. 이거 확인하실 수 있으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페이지에 가시면은 이제 정지용 시인 워낙 유명하고 중요한 시인이죠. 그래서 쭉 메모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자, 정지용 하면은 굉장히 중요하죠. 20년대, 40년대 활동했던 시인이고요. 이미지가 절제됐다. 이 표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고향이라는 시가 이제 유명하죠. 고향에 대한 향수, 요거. 또 달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조화로운 풍경. 또 향수 역시 향수입니다. 다도해기 오라는 일편 낙토라는 시도 역시 출제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한라산과 제주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춘설이라는 거 우리 작년 수능특강에 나왔죠. 봄눈이 내린 모습에서 느끼는 봄의 생명감. 요거. 백록담 신비로운 느낌 이런 거. 석류 애틋한 정감 이런 거. 삽살이 이 삽살이를 통해서 그대에 대한 사랑 여기 드러나고요. 조찬 자아성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비온 뒤에. 장수산 탈속적 세계에 대한 염원입니다. 인동차 혹독한 현실을 견디는 참을 인자잖아요. 견디는 삶의 자세가 드러나고 비 내린 날의 서정적 전경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바다를 좀 좋아하셨나봐요. 굉장히 연작이 돼 있는데 두 번째에서는 파도 치는 바다에서 느끼는 생동감이 나오고요. 9번째는 푸른 바다의 모습을 묘사했고 발열이라는 시간인데 우리 이 유리창과 아주 밀접합니다. 이 자식의 고통, 죽기 전의 모습이거든요. 자식의 고통을 바라보는 부모의 애타는 마음이 잘 드러납니다. 이 발열이. 또 앞천은 이제 일본 고국을 떠나서 일본에서 이제 있었던 시절에 그 시름을 노래한 시입니다. 앞천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특히 그 앞천이란 그 이름을 잘 썼는데요. 바로 이 정지용을 우상적으로 지금 이상적인 그런 시인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천 참고로 하시고요. 호수란 시가 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참고하실 이 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에 출제된 경향이 있고요. 꼭 한 번 정도 주제라도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답 피하기 연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답 피하기 연습에 가시면 이 시를 올바르게 감상한 건 뭐냐? 화자에게 소중한 존재가 결핍된 상황을 시적 모티브로 하고 있다. 그죠? 결핍된 상황. 그죠? 그리고 화자는 대상과의 이별을 자신의 운명으로 여긴 건 아니죠. 운명 아닙니다. 또 화자는 자신이 처한 부정적인 사회를 극복하는 것도 역시 아니에요. 그죠? 또 화자는 자신을 떠나고 싶어하는 대상에 하소연한 것도 아니고 또 원치 않는 상황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장면이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유리를 지우고 어떻습니까? 보석 같은 삶의 희망을 얻은 것도 아니죠. 그죠? 유리를 통해서 언날개를 파닥거리는 듯한 환영을 발견한 건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OX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표현상 특징 가겠습니다. 인간과 자연을 대비했다. 이거 안 나옵니다. 또 화자의 정서 절제됐죠. 또 감탄사 사용했죠. 근데 원망의 정서는 아닙니다.
이 원망의 정서 때문에 틀렸어요. 또 서리적 표현 안 나옵니다. 반어적 표현도 안 나와요. 대상의 말을 건네는 어투도 안 나옵니다. 이중적 의미의 시어를 사용한 건 맞아요. 그렇죠? 하지만 화자의 과거 상황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건 아니죠. 공간학적 이미지를 사용한 것도 안 나옵니다. 여기서는 대상의 이미지를 선명하게 드러낼 수는 있지만 이걸 사용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한 거죠. 오히려 반어적 표현 역시 아니죠. 과거 해상을 통하여 과거 현재 상황을 대비했다, 이것도 아닙니다. 먼 곳에서 가까운 곳의 시선 이동, 이거 아닙니다. 도치법도 안 나와요. 그렇죠? 의인법 안 나옵니다. 모순된 표현을 통해서 시상을 전환한 건 아니죠. 그렇죠? 예, 시상 전환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OX 문제까지 제가 적어놨는데요. 여러분 이제 이 정도만 훈련하셔도 정정의 유리창이 여러분이 이제 완전히 이해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정리된 제 강의를 잘 들으시면 효과적으로 공부에 임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오늘은 정지용의 유리창을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과 다가갈 테니까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최근에 제가 구글이 해킹 당하는 바람에 구독자가 막 한 70여 명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복구는 했지만 그 빠지신 분들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를 하겠고요. 다음 시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